방사겸이 돌아온 것은 한 시즌이 훨씬 지나서였다. 산짐승을 잡아왔는지 어쨌는지도 모른 채 방사겸이 돌아오는 것을 느꼈을 때 유현은 이미 원래의 자리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고 설린도 자신의 자리에서 모닥불을 바라보고 있었다. 방사겸이 눈을 한 번 굴렸다. 그리고 희직 웃으며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산짐승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세 사람이 나머지 밤을 각자의 방식으로 지냈다. 방사겸은 금방 잠들었고 설리는 좌정하여 진기를 조정하였으며 유현은 눈을 뜬 채 단풍령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달이 기울고 새벽이 왔다.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이 다시 출발하였다. 단풍령을 지나며 경공으로 이동하였다. 이 정도 거리에서 어검을 쓰는 것이 오일의 낭비일 수 있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이 어느 정도 수련이 되기도 하였다. 방사겸이 유현 옆에서 경공을 펼치며 말하였다. 유형, 왜요? 간밤에 잘 됐어요? 무엇이요? 아무것도. 방사겸이 씩 웃으며 앞으로 나아갔다. 단풍령의 나무들이 좌우로 흘렀다. 그때 유현의 의념 심파가 조용히 반응하였다. 어디서 나오는지 알 수 없는 무언가의 기척이 의념 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이었다. 유현의 발이 한 박자 느려졌다. 소리다. 의념 심파에 포착된 파동이었다. 아주 낮고 미세한 진동이었으나 그 성질이 생명체의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서 슬픔의 파동이 있었다. 유현이 멈추었다. 방사겸이 뒤를 돌아보았다. 왜요? 혹시 뭔가 들립니까? 방사겸이 귀를 기울이며 말하였다. 아무것도 안 들리는데요? 저는 귀물이라면 본능적으로 느끼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설린이 멈추지 않고 걷다가 자영을 가볍게 한번 짚었다. 자영이 반응하였다. 담자색 광화가 한순간 번쩍하더니 검이 남쪽을 가리키며 멈추었다. 남쪽이다. 방사겸이 자영을 보며 고개를 갸웃하였다. 자영이 먼저 하는 거네요, 저보다. 그 방향으로 가보자. 설린이 먼저 남쪽으로 발을 옮겼다. 숲이 밀집한 지점이었다. 나무들이 오래된 것들이라 높고 두꺼웠다. 그 사이에서 빛이 잘 들지 않는 공간 안으로 진입하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 세 사람 모두에게 뚜렷하게 전해졌다. 피해정이었다. 관리된 흔적이 없는 우물이었다. 구연의 돌이 허물어져 있었고 주위로 이끼가 두텁게 쌓여 있었다. 우물 아래에서 어둠이 올라왔다. 그리고 그 어둠 안에서 아주 낮고 미세한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올라왔다. 방사겸이 이번에는 명확히 느낀 것 같았다. 있다. 귀물이에요. 근데 저기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설린이 자영을 들었다. 자영이 우물 위에서 조용히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유현이 우물 가장자리로 걸어가며 말하였다. 제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방사겸이 반론하려다가 유현의 눈빛을 보고 멈추었다. 왜요? 소리가 들린 게 저였고 여기까지 이끈 것도 제 감각이었습니다. 제가 먼저 확인하는 게 맞습니다. 그눌린 이상해요. 방사겸, 사겸아, 왜요? 여기 설린 사저와 함께 있어주세요. 알겠어요. 유현이 여의 심원검을 꺼냈다. 홍광이 검신에서 타오르며 어둠을 밝힐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우물 안으로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우물이 깊었다. 50장 아래로 내려가도 바닥이 보이지 않았다. 여의 심원검의 홍광이 사방의 벽면을 비추었다. 이끼가 가득하였고 그 위로 보이지 않는 작은 생명들이 빛에 반응하여 흩어졌다. 온도가 급격히 낮아지고 있었다. 아래로 갈수록 한기가 강해졌다. 단순한 내인기가 아니라 음기가 섞인 것이었다. 더 내려가자 물소리가 들렸다. 여의 심원검의 홍광이 수면을 비추었다. 물빛이 맑았으나 그 차가움이 지나쳤다. 수면에 발을 디디는 것이 아니라 유현은 공중에 불입한 채로 더 아래를 살폈다. 의념 신파를 발동하였다. 그리고 그 파동이 돌아왔다. 생명체의 파동이었다. 살아있는 것의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단순한 음기의 덩어리도 아니었다. 의지가 있었다. 감정이 있었다. 그리고 슬픔이 있었다. 수면 아래로 20장 더 내려갔다. 우물의 물란을 진기로 수압을 밀어내며 내려갔다. 그 아래에 바닥이 있었다. 바닥에 두 가지 것이 있었다. 하나는 흑석비였다. 높이 함장 남짓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재질의 검은 비석이었다. 그 표면에서 희미한 광화가 흘렀다. 그리고 그 옆에 석관이 하나 있었다. 석관 옆에서 형상이 피어올랐다. 여자였다. 긴 머리카락이 어깨 아래로 내려와 있었다. 얼굴 반을 가리는 머리카락 사이로 두 개의 눈이 보였다. 어두운 눈이었으나 그 안에 살아있는 것들의 색깔이 있었다. 놀람이었다. 오랫동안 무언가를 기다렸던 자가 그것이 왔을 때의 놀람이었다. 여자의 눈이 여의 심원검을 보았다.
그 눈 안에서 두려움이 스쳤다. 유연히 검에서 홍광을 낮추었다. 여자의 음성이 들렸다. 아주 낮았다. 바람이 틈을 지나는 것 같은 소리였다. 들을 수 있는 자가 왔군요. 유연히 말하였다.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이 맞습니까?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이나 됐습니까? 수백 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이 아래에서는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유현이 의념심파로 그 여자의 기운을 조용히 살폈다. 저기가 없었다. 원한이 있었으나 그것이 밖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해치려는 의지가 없었다. 그리고 의념 안에서 이 존재의 혼백이 응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름이 있습니까? 여자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다가 말하였다. 야화라고 불렸습니다. 야화가 입을 열기 시작하였다. 조용하고 낮은 말이었으나 수백 년을 담아온 것이라 그 무게가 가볍지 않았다. 이 우물 밖으로 나가려고 무수히 시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올라갈 때마다 어떤 결계가 막아서 돌려보냈어요. 처음에는 계속 시도하였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깨달았습니다. 유현이 흑석비를 바라보며 말하였다. 저 비석 때문입니까? 야화가 고개를 끄덕였다. 저것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저를 이 안에 붙잡아두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저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유현이 다시 야화를 보았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야화가 유현을 바라보았다. 그 눈 안에서 뭔가 결심하는 것 같은 것이 지나갔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야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풍사관이라는 이름의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이 말을 전해주십시오. 당시의 맹세는 이미 지나간 것이라고. 야화라는 여자는 이미 그 인연에서 떠났으니 모든 것을 잊어도 된다고. 야화가 잠깐 멈추었다가 덧붙였다. 그리고 만약 그가 더 묻는다면 이 말을 해주십시오. 혼은 끊어지고 노래는 허공에 울리며 사람은 이미 멀어졌고 맑은 눈 안에 혈로가 담긴 채 붉은 얼굴이 쓰러졌다고. 그 말의 마지막이 이 어두운 물속에서 울렸다. 유현이 그것을 들으며 조용히 대답하였다. 전달하겠습니다. 야화가 눈을 감았다가 떴다. 왜 나를 제거하려 하지 않습니까? 유현이 말하였다. 해치려는 의지가 없는 혼덱을 제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화가 그 말을 들으며 처음으로 표정다운 것이 생겼다. 슬픔이 남아있는 감사였다. 그렇군요. 유현이 흑석비 쪽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하였다. 이제 저 비석을 살펴보겠습니다. 당신을 여기서 나갈 수 있게 할 방법이 있는지. 극석비에 다가갔다. 삼척거리에서 흑석비에서 결계가 발동되었다. 강한 것이었다. 선명한 광화가 터지며 유현을 밀어냈다. 단순한 진기의 차단이 아니었다. 이 결계는 의념신파조차 가까이 다가가는 순간 흡수하려 하였다. 유현이 즉각 의념신파를 거두었다. 의념이 통하지 않는다. 흡수해버린다. 유현이 판단을 바꾸었다. 여의 심은 검을 앞으로 들었다. 검에서 홍색 기운이 터져나왔다. 그 기운이 결계와 충돌하자 결계가 강화되었다. 충격을 받을수록 더 단단해지는 구조였다. 진기로 깨트리는 것이 아니다. 유현이 잠깐 생각하다가 심공불멸결의 등윤을 전신에 불러올렸다. 금빛 광화가 유현의 몸을 감쌌다. 불가의 기운이었다. 결계의 성질을 살폈다. 이 결계는 음기를 억압하고 붙잡아두는 것이었다. 여의 심원검의 화기나 도가의 현청색과는 성질이 달랐다. 금빛의 불가 기운이라면 직접 충돌이 아니라 침투할 수 있다. 유현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금빛 기운이 결계 표면에 닿았다. 밀어내었다. 그러나 밀어내는 강도가 이전과 달랐다.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공불멸결의 금빛이 서서히 결계 표면을 침식하기 시작하였다. 유현이 한 걸음 더. 전신에서 금빛이 폭발하였다. 쾅! 결계가 버텼다. 그러나 균열이 생겼다. 유현이 멈추지 않고 모든 진기를 집중하였다. 심공불멸결의 금빛이 최대로 팽창하며 결계 전체를 한꺼번에 압박하였다. 결계가 버티는 소리가 우물 안에 울렸다. 흑석비가 파편으로 부서지며 우물 안에 물이 요동쳤다. 충격파가 아래서 위로 치솟아 올라갔다. 위에서 방사겸과 설린이 그것에 밀려났다. 물이 가라앉았을 때
흑석비가 있던 자리에 다른 것이 있었다. 옥으로 된 비석이었다. 높이 한 자남짓, 표면 전체에 알 수 없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빛이 그 안에서 순환하고 있었다. 고요하고 안정적인 빛이었다. 그리고 그 표면에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진혼옥비. 야화가 그것을 보며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유현이 야화를 보았다. 이 안에 있는 힘이 당신을 여기 붙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화가 말하였다. 그 안에 뭔가가 저를 끌어당기고 있어요. 두렵습니다. 유현이 진혼옥비 앞에 서며 말하였다. 제 뒤에 있으십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야화가 유현의 등 뒤로 이동하였다. 우물 안이 진혼옥비의 빛으로 고요하게 가득 찼다. 유연이 패정 안으로 몸을 집어넣은 뒤 설린과 방사겸은 우물 입구 양쪽에 서서 사방의 기척을 살폈다. 단풍령의 가을바람이 낮고 날카롭게 스쳐갔다. 패정 주변에 수북히 쌓인 낙엽들이 서걱거리며 뒤집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 방사겸은 정구 가장자리 돌 위에 걸터앉아 이따금 어두운 우물 안쪽을 내려다보았고, 설리는 자령검을 손에 쥔 채 의념을 전개하여 주위를 고르게 훑었다. 얼마간이 흘렀다. 우물 안에서 두 가닥의 이질적인 빛이 치솟았다. 하나는 검붉고 하나는 청남색이었다. 두 빛이 충돌하며 일으킨 기파가 정구를 타고 올라와 지면을 타고 번졌다. 낙엽들이 바람도 없이 사방으로 흩어졌다. 방사겸이 벌떡 일어서며 정구 안을 내려다보았다. 이 빛이면 유영이 아래서 뭔가와 맞닥뜨린 거잖아요. 제가 먼저 내려가 볼게요. 사전은 여기 계세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숙여 정구 쪽으로 발을 뻗었다. 설린이 말하였다. 나도 간다. 앞에 서거라. 내가 뒤를 막겠다. 그러나 두 사람의 운수는 그다지 순탄치 않았다. 10여 장을 채 내려가기 전이었다. 우물 안 깊은 곳에서 한기설인 수주 하나가 폭발하듯 솟구쳐 올랐다. 차갑고 묵직한 물기둥이 맹렬한 힘으로 두 사람을 강타하였다. 방사겸은 막아볼 틈도 없이 그 충격에 그대로 밖으로 튕겨나갔다. 온몸이 차가운 물에 흠뻑 젖은 채로 정구 옆 낙엽더미 위에 처박혔다. 아니 이게 뭐야? 머리에서 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방사겸이 일어나 얼굴을 닦으며 설린을 바라보았다. 설린은 자령검의 기운을 순간적으로 전신에 얇게 펼쳐 수주의 충격을 받아낸 모양이었다. 흰 도복에 물 한 방울 묻지 않았다. 설린이 방사겸 쪽을 한번 무심하게 흘겨보더니 그것으로 끝이었다. 다시 정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었다. 방사겸이 투덜거리며 뒤를 따랐다. 사전은 어떻게 멀쩡한 거야? 나만 이 꼴이라니. 이번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다. 두 사람은 어렵지 않게 우물 바닥까지 내려갔다. 바닥에는 유현이 있었다. 그리고 유현의 뒤에 희미하게 빛나는 형체가 서 있었다. 반투명한 여인이었다. 어두운 우물 안에서 스스로 옅은 빛을 내뿜으며 서 있는 그 형체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은 한눈에 분명하였다. 야화. 방사겸이 눈을 껌뻑거리며 그 형체를 바라보았다. 설린의 반응은 달랐다. 자령검에서 담자색 광화가 즉각 뿜어져 나왔다. 폭발적이진 않았으나 단단하고 직선적인 압력이었다. 우물 안의 공기가 팽팽해지며 야화가 몸을 떨며 유현의 등 뒤로 물러섰다. 유현이 조용히 앞으로 나서며 변천 12환결의 기운을 얇게 전신에 펼쳤다. 설린의 자령검의 기운을 부드럽게 막아내는 것이었다. 사저, 이불은 해를 끼치는 존재가 아닙니다. 먼저 말씀을 들어주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설린이 유현을 보았다. 유현의 눈빛이 차분하고 안정적이었다. 당황하거나 급한 기색이 없었다. 설린이 짧은 침묵 끝에 자령검의 기운을 거두었다. 유현이 간략하게 사정을 설명하였다. 야화가 어떤 연유로 이 패정에 갇혀 있는지, 진혼옥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야화가 아무도 해친 일이 없다는 것을, 다만 자신이 심공불멸계를 운용하여 결계를 파회하였다는 것은 말하지 않았다. 설린이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말없이 진혼옥비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눈빛이 보검을 거두었던 것처럼 이 사정도 자신 안으로 거두어 넣었다. 방사겸이 유형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다. 유형, 아까 위에서 봤더니 우물 안에서 빛이 두 개 솟구치고 수주까지 올라오고 했잖아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수주 때문에 이 꼴이 됐다고요. 유현이 야화의 등 쪽을 잠깐 바라보다가 방사겸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이번 일을 간략하게 이야기하였다. 심공불멸결 운용은 이번에도 빠졌다. 방사겸이 고개를 끄덕이며 진혼옥비 쪽으로 걸어갔다. 세 사람이 진혼옥비 앞에 섰다.
한 장 남짓한 높이의 옥비였다. 표면에서 은은한 광채가 흘렀다. 결계는 이미 열었으나 옥비 자체에 스민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었다. 야화를 이 자리에 오랜 세월 붙잡아 두었던 힘의 흔적이었다. 유현이 말하였다. 결계는 이미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옥비 안에 무언가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무엇인진 아직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방사겸이 두 눈의 기운을 모으며 음양오행 감식법으로 옥비를 탐색하기 시작하였다. 설리는 자령검의 기운을 얇게 확산시켜 표면을 더듬었다. 한참이 흘렀다. 방사겸이 가볍게 탄식하였다. 이상한 물건이에요. 한참을 탐색했는데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어요. 두 분은요? 뭔가 잡혔어요? 유현이 말하였다. 이 옥비는 혼덱을 붙잡아두는 기능 외에도 내부의 기운을 완전히 차단하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안에 무언가가 있습니다. 방사겸의 눈이 반짝였다. 진짜요? 그러면 이게 보물 아니에요? 에이, 여기까지 와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건 말이 안 되죠. 방사겸이 옥비 주변을 빠르게 돌며 살피기 시작하였다. 몇 번을 돌더니 멈추었다. 오른손을 내밀며 손바닥 가장자리에 현청색 기운을 모았다. 천천히 접근하였다. 일척 앞에서 은사결계가 그 손을 막아섰다. 두텁고 유동적인 은색 빛이 흘러 방사겸의 기운과 접촉하는 즉시 강하게 밀어내었다. 방사겸이 한 발 앞으로 나아가며 기운을 강화하자 은사결계도 그에 응하듯 동일한 밀도로 반발하였다. 강할수록 더 강해지는 성질이었다. 방사겸이 7번을 시도하였다. 세 번째부터는 반발력이 방사겸의 팔을 뒤로 밀쳐낼 정도였고 7번째 시도 끝에 방사겸은 2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이건 진짜 이상해요. 세게 할수록 더 세게 튕겨내고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감도 안 잡히네요. 두 분도 해봐요. 저는 저대로 다 해봤으니까요. 설린이 표정을 굳히며 옥비를 주시하였다. 유현이 설린의 그 눈빛을 보다가 말하였다. 제가 먼저 시도해보겠습니다. 안 되면 사적께 맡기겠습니다. 설린이 유현을 한 번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무리하지 마라. 안 되면 바로 물러서고. 유현이 옥비 앞으로 나아갔다. 오른손을 내밀었다. 변천십이 환결의 진기를 끌어올려 손바닥 가장자리에 청색 기운을 일으키며 천천히 접근하였다. 은사결계가 즉각 반응하였다. 유현의 손 전체를 밀어냈다. 외부에서 주입되는 모든 기운을 이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전면으로 거부하는 방식이었다. 강제로 뚫을 수 없다. 유현이 한 박자 살피다가 오른손을 내렸다. 이번에는 왼손을 내밀었다. 겉으로는 마찬가지로 청색 기운이 손바닥 가장자리에 형성되었다. 그러나 손의 중심에서 유현은 조용히 만원귀위를 발동하였다. 우물바닥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주변에 떠돌던 기운들이 잔잔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유현 쪽으로 흘러들기 시작하였다. 음한한 기운이 짙게 담긴 담청색 광하였다. 그 빛이 유현의 왼손에 모여들며 은사결계의 표면을 감쌌다.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었다. 부드럽게 안으로 스며드는 것이었다. 방사겸이 눈이 둥그레진 채로 유현을 바라보았다. 저거 여군원 절기예요? 저는 저런 거 배운 적이 없는데요. 아, 또 나중에 말한다고 할 거죠? 왼손에 모인 담청색 광하가 은사결계의 표면에 깊이 침투하기 시작하였다. 천지무국신법 5층 만원귀일이 가진 흡수의 힘이었다. 강제로 파회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결계가 가진 기운 자체를 안으로 끌어당겨 녹여내는 것이었다. 은사결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세 분의 힘을 더 실었다. 왼손 전체가 담청색 빛으로 감싸였다. 그 빛이 옥비 표면에 내리앉으며 기이한 광화를 발하였다. 수십 개의 부정문양이 공중에서 명멸하며 유현의 몸 안으로 빠르게 흡수되었다. 그리고 은사결계가 흐르던 은색 빛이 유현의 손바닥 안으로 조용히 빨려 들어갔다. 은색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진호 녹비의 중앙에서 균열이 생겼다.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옥비가 두 쪽으로 갈라지며 그 안에서 강렬한 은광이 뿜어져 나왔다. 은광이 우물바닥을 빠르게 맴돌며 회전하기 시작하였다. 설린이 그것을 보며 말하였다. 보검이다. 위를 막아라. 놓치면 안 된다. 방사겸이 이미 반응하고 있었다. 몸이 말보다 먼저 움직였다. 은광이 우물바닥을 맴돌며 회전하는 그 순간 유현은 보검을 보고 있지 않았다. 자신의 왼손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왼손 심처에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다.
한치남짓한 크기의 문양이었다. 은빛으로 빛나는 그 문양에는 진혼이라는 두 글자가 고풍스러운 서체로 뚜렷하게 새겨져 있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고 또 기이하게. 진혼 명인. 유현이 의념을 움직여 그것을 내면으로 가라앉혔다. 문양이 즉각 사라졌다. 의념을 다시 일으키자 손바닥 위에 다시 나타났다. 야화가 몸을 떨며 은광보검을 바라보고 있었다. 저 보검이 자신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유현이 야화 앞으로 나서 몸으로 은광을 차단하였다. 위에서 방사겸의 목소리가 내려왔다. 유형, 보검을 잡을 방법 생각해요. 제가 여기 맡고 있을게요. 유현이 위를 올려다보며 가볍게 웃었다. 사겸아, 이 검은 네가 가져라. 나는 이미 여의 심원검이 있다. 한 박자 침묵이 있었다가 방사겸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진짜요? 유형 진짜로 말하는 거죠? 나중에 말 바꾸면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출구는 유형이 막아줘요. 제가 내려가서 잡겠습니다. 유현이 야화를 데리고 정구 쪽으로 이동하였다. 여의 심혼검이 정구 앞에서 홍색 광화를 바라며 출구를 단단히 지켰다. 방사겸이 우물 바닥으로 내려왔다. 그 눈이 은광보검을 향하였다. 방사겸이 두 손에 결인을 맺었다. 음양법결을 운용하며 낮고 빠르게 중얼거렸다. 천지현기, 음양상화. 법결이 완성되는 순간 방사겸의 주위에서 6개의 기형이 동시에 형성되었다. 방사겸과 동일한 형상을 한 6개의 허상이 사방에서 일제히 은광보검을 향해 뻗어들었다. 유경환형결이었다. 그러나 보검은 영리하였다. 은광이 명멸하며 6방향의 위협을 빠르게 파악하였다. 동으로 피했다가 서로 사라지고 높이 솟구쳤다가 낮게 회전하며 6 허상 중 어느 것과도 접촉하지 않았다. 방사금이 실체와 허상을 번갈아가며 방향을 교란하였으나 그때마다 보검이 한 발 먼저 피해 나갔다. 방사금이 이마를 찌푸렸다. 그때 설린이 나섰다. 자연검이 조용히 손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담자색 광화를 우물바닥 전체에 고르게 확산시켰다. 자영의 기운이 공간을 채우자 은광보검의 이동이 급격하게 제한되기 시작하였다. 담자색 압력 안에서 보검의 궤적이 좁아졌다. 은광이 더욱 강렬하게 빛났다. 압박에 저항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방사겸이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양손의 손가락을 천천히 펼쳤다. 손끝에서 세밀한 혈사들이 뻗어나오기 시작하였다. 방사겸 자신의 체열이 기운에 의해 극히 가는 실처럼 연장되어 공간에 흩어지는 것이었다. 혈사들이 공중에서 넓게 펼쳐지며 그물 형태를 이루었다. 혈사망. 자영의 압박 아래 이동이 제한된 보검의 위로 그물이 내리덮였다. 은광이 격렬하게 반응하였다. 검명이 날카롭게 울리며 은빛이 폭발적으로 팽창하였으나 방사겸의 체열로 짠 그 그물은 저항할수록 더 조여드는 성질이 있었다. 혈사망이 보검을 완전히 감쌌다. 은광이 서서히 꺼졌다. 검명이 마지막으로 한 번 크고 청명하게 울리더니 잠잠해졌다. 보검이 반공에서 천천히 내려오며 방사겸의 손안으로 떨어졌다. 방사겸이 검을 손에 쥐었다. 삼척 삼촌 3분의 검이었다. 검신이 은백색으로 빛나고 그 표면에는 서리 같은 결정들이 희미한 무늬를 이루고 있었다. 검병 부분의 두 글자가 고풍스러운 서체로 새겨져 있었다. 한시오. 방사겸이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며 그 글자를 읽었다. 한소검. 방사겸의 얼굴에 환한 빛이 돌았다. 검을 세워들었다가 내렸다가 다시 들며 이리저리 살폈다. 이거 진짜 좋은 검이에요. 유형, 사저, 봐요 이거. 검에 한소라고 새겨져 있잖아요. 한소검이라는 건데 어디 검집 없나요? 빨리 찾아봐야겠다. 방사겸이 진호녹비가 갈라진 틈 쪽으로 달려가서 두 손으로 더듬기 시작하였다. 설인이 그것을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다. 유현이 야화 쪽을 돌아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야화가 유현을 보았다. 그 눈 안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다.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이었고 오래 갇혀 있었던 사람의 눈이었다. 잠시 생각하다가 야화가 말하였다. 이 많은 시간을 여기서 허비하였군요. 지금 저의 수준으로는 밖에 나가도 빛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갔다가 수증기의 사람들에게 흩어져 버리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조금 더 쌓은 뒤에 스스로 나가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제 힘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지금은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말이 유현을 향하였다. 유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 안심하고 수련하십시오. 풍사군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전하겠습니다. 잠깐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군원 소속입니다. 나중에 저를 찾으시려거든 여군원이라는 이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여군원 주변에는 선진이 설치되어 있어 귀익기를 가진 분이 가까이 다가가시면 위험합니다. 직접 오시는 것은 피해 주십시오. 유현이 방사겸과 설린을 먼저 위로 올려보냈다. 두 사람이 올라간 뒤 우물바닥에 혼자 남아 야화를 위해 금제를 설치하였다. 귀끼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누르는 것이었고 동시에 강적이 이 안으로 침입하는 것을 막는 성격도 겸한 것이었다. 심공불멸결의 금광이 조용히 바라며 우물 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다. 모든 것을 마치고 야화에게 고개를 숙였다. 몸을 돌려 나가려는 순간이었다. 야화가 낮게 말하였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유현이 멈추었다. 당신과 그 사람은 비슷한 기운을 지니고 있어요. 같은 곳에서 난 것 같은 기운입니다. 언젠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라면. 유현이 뒤를 돌아보았다. 야화의 눈안에 담긴 것은 슬픔이었다. 그러나 그 슬픔이 어둡지 않았다. 오래 기다린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조용하고 맑은 슬픔이었다. 유현이 짧게 그 눈빛을 받다가 고개를 끄덕이고 우물 안에서 사라졌다. 유현이 정구 위로 나왔을 때 방사겸은 이미 저만치 서서 검을 뽑아들고 있었다. 단풍령의 가을 하늘 아래 방사겸이 한 소검을 세워들었다. 검을 한번 크게 원을 그리듯 휘두르자 강렬한 은광이 사방으로 비산하며 수십 개의 거명이 허공에서 중첩하였다. 은빛 검화들이 층층이 피어올랐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였다. 방사겸이 흡족한 표정으로 검을 움직이며 검새를 익히고 있었다. 설린이 그 옆에 서서 방사겸이 바라보고 있었다. 특별히 관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러나 시선이 멀지 않은 곳에 머물러 있었다. 유현이 다가오는 것을 보자 설린이 짧게 말하였다. 이제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서두르면 점심 전에 당도할 수 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설린의 흰자락이 허공에 떠오르며 어검 비행이 시작되었다. 20장 밖에서 선명한 자색빛이 앞으로 빠르게 이동하였다. 방사겸이 검을 거두며 유현을 바라보다가 눈에 띄게 입술을 움직였다. 무언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모양이었다. 유현이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방사겸이 잠깐 망설이다가 한 소검을 꺼내들었다. 새로 얻은 검으로 어검 비행을 해보겠다는 모양이었다. 한 소검이 은백색 빛을 발하며 방사겸의 발 아래서 부양하였다. 방사겸이 조심스럽게 그 위에 올라서더니 빠르게 설린을 뒤쫓아 날아올랐다. 유현이 여의시몬검을 들어 뒤를 따랐다. 단풍령의 붉고 노란 단풍이 저 아래로 멀어져 갔다. 하늘은 높고 맑았다. 일행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날아가는 중이었다. 유현이 방사겸을 향해 말하였다. 돌아가면 오늘 아래서 있었던 일은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귀의 일이 알려지면 괜히 꾸중만 들을 겁니다. 방사겸이 한 소검 위에서 팔짱을 끼며 말하였다. 알죠, 알아요. 저도 그 정도 판단은 해요. 뭔가 물어보면 저는 오늘 아무 여기도 본 적 없다고요. 그러더니 방사겸이 눈을 빛내며 말하였다. 그자나저나 논도회가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기대되지 않아요? 유현이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기대보다 돌아가서 검에 집중하는 게 먼저입니다. 새로 얻은 병기인 만큼 손에 익히는 것이 급합니다. 비무에 나서는데 병기가 낯설면 크게 더 문제가 됩니다. 맞는 말이긴 한데요. 유형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무슨 말을 해도 결국 수련 얘기로 가잖아요. 방사겸이 투덜거리다가 한 소검 위에서 균형을 잃을 뻔하였다. 황급히 자세를 바로잡고 가볍게 기침을 하나 하였다. 좋아요. 그러면 제가 먼저 가겠습니다. 두 분이 자꾸 말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도착은 빠를수록 좋은 거고요. 방사겸이 씩 웃더니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한 소검의 기운을 끌어올렸다. 은백색 빛이 강해지며 방사겸의 속도가 급격히 올라갔다. 순식간에 그 형체가 허공에서 멀어지다가 사라졌다. 유현과 설린만이 남았다. 두 사람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나란히 비행하였다. 말이 없었다. 아래로 산능선이 굽이치며 흐르고 있었다. 하늘에 구름이 얼마 없어 시야가 넓었다. 유현이 말을 꺼낸 것은 그로부터 한참이 지난 뒤였다. 설린이 유현 쪽을 보았다. 그것이 처음으로 이름을 부른 것이었다. 설린의 눈안에서 무언가가 미세하게 달라졌다가 원래의 고요로 돌아왔다. 수련을 하는 것이 장생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검으로 불의를 끊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그저 강해지기 위해서 혹은 그 힘으로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입니까?
설린이 앞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천하에 수련하는 사람의 수만큼 그 이유도 다르다. 장생을 원하는 자도 있고 힘을 원하는 자도 있다. 복수를 원하는 자도 있고 가족을 지키려는 자도 있다. 어떤 이유가 맞고 어떤 이유가 틀리다고 말하기 어렵다. 말을 잇기 전에 잠깐 조용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그 어느 순간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때가 있다. 그 순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가 그 사람의 앞날을 결정한다. 지금 네가 그것을 묻는다면 아직 스스로 답을 찾지 못한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이 중요한 때다. 유현이 그 말의 무게를 가늠하며 침묵하였다. 설린의 말이 복잡하지 않았는데도 그 안에 담긴 것이 간단하지 않았다. 남의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직시하라는 것이었다. 그 답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지금의 수련이었다. 유현이 오래 생각하다가 말하였다. 고맙습니다, 설린. 설린이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유현은 보았다. 빨리 돌아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속도가 동시에 올라갔다. 가을 하늘 아래 두 줄기 빛이 긴 호선을 그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여군원의 수련장에 두 사람이 착지한 것은 그로부터 반 시즌도 되지 않아서였다. 수련장에 사람들이 있었다. 7명이었다. 설린이 착지하며 자연스럽게 강호연 쪽으로 이동하여 곁에 섰다. 7사람 중에 소진풍이 있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눈이 유현 쪽을 한 번 스쳤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방사겸이 7사람 사이에서 유현을 향해 묘한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무언가를 암시하는 것 같았으나 정확히 무엇인지는 읽히지 않았다. 조천무가 두 사람을 향해 말하였다. 돌아왔군. 수고들 하였다. 이번 일은 모신결에게 이미 들었다. 각자 수학이 있었다 하니 목표에는 부합하였다. 이제 모두 여근각으로 이동하겠다. 며칠 뒤 논도회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가볍게 몸을 돌리며 여근각 쪽으로 걸어갔다. 강호연이 일행을 따라 움직이다가 유현 곁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말이 없었다. 한 손으로 유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것으로 충분하였다. 수고하였다는 뜻이었고 잘 돌아왔다는 뜻이었다. 유현이 강호연을 따라 여군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단풍령을 지나온 바람이 여군원의 뜰을 가로질러 멀리 흘러갔다. 여군각 안에 7사람이 자리를 잡았다. 조천무가 말하였다. 이번에는 열을 둘을 예정하였는데 열흘 만에 돌아왔군. 상황이 바뀐 덕분이니 어쩔 수 없다. 남은 이틀 각자 지난 며칠의 심득을 정리하고 수련을 가다듬는 데 써라. 논도회에 나서기 전에 기반을 단단히 할 수 있다. 시선이 4사람을 천천히 훑었다. 모두 각자 수학이 있었다고 들었다. 이 자리에서 들어보겠다. 소진풍이 노은백의 곁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중앙에 서서 조천무를 향하였다. 장교 사연께 보고드립니다. 이번 절마심곡행에서 다수의 요물과 교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요물들의 습성을 파악하고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능력을 익혔습니다. 이는 앞으로 실전에서 상대를 더 정확하게 읽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군원을 위해 더 좋은 성과를 내겠습니다. 조용하고 냉담하였다. 조천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였다. 총류방통을 알았군. 발전하였다. 그 시선이 설린 쪽으로 옮겨갔다. 설린이 강호연 곁에서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이번에 이전에 본 적 없던 요물과 영의들을 다수 접하였습니다. 여흘간의 단련을 검술과 수련 전반에 상당한 향상을 가져왔습니다. 이전의 수련이 이번에서 비로소 전부 발휘되었습니다. 조천무가 말하였다. 수진의 길은 고련만으로는 부족하다. 예로부터 이름을 남긴 선배 고수들은 모두 출세의 수련과 입세의 단련을 함께 쌓아 이루었다. 아직 젊다. 앞으로도 많이 나가고 단련하여라. 수련이 저절로 높아질 것이다. 다음으로 시선이 방사겸 쪽으로 향하였다. 방사겸이 모신결 앞에서 성큼 중앙으로 뛰어나왔다. 두 손을 등 뒤로 짝 모으며 눈을 반짝였다. 사실 이번 수학이 가장 큰 사람은 저예요. 첫 번째, 저 자신과 사형 3회들의 격차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더 열심히 수련해야 한다는 걸 알았죠. 두 번째, 경험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사겸이 잠깐 멈추었다. 그 눈빛이 장난기로 번뜩였다.
손에 아주 잘 맞는 병기를 하나 얻었거든요. 이게 보통 검이 아니에요. 보시겠어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한소검이 칼집에서 뛰쳐나왔다. 은빛 거명이 여군각 안을 가득 채웠다. 날카롭고 청명한 그 소리가 찬바람처럼 공기를 흔들었다. 다음 순간 강렬한 은광이 퍽발하듯 사방으로 비산하며 허공에서 빠르게 회전하였다. 은빛 거명들이 층층이 겹치며 여군각 전체를 은색으로 물들였다. 여군각 안에 있는 모두의 눈빛이 일순 달라졌다. 조천무를 비롯한 네 원주가 그 검을 주시하였다. 모신결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하더니 방사겸을 향하였다. 눈을 가늘게 하며 말하였다. 그 검 언제 얻은 것이냐? 어째서 사부가 모르느냐? 이 녀석이 일부러 사부 속을 긁으려는 것이냐? 입으로는 꾸짖었다. 그러나 그 눈 안에서 특이의 빛이 뚜렷이 빛났다. 방사겸이 한소검을 거두며 해죽해죽 웃었다. 사부님, 공모가 얼마나 바쁘신데요. 이런 사소한 일로 귀찮게 해드리면 안 되지 않겠어요? 저도 방금 막 돌아온 거고요. 혹시나 사부님이 화병 나시면 다른 세 분 사백이 그 일들 다 떠맡아야 할 텐데 그분들이 더 고생하시잖아요. 방사겸이 눈을 깜빡이며 씩 웃었다. 그 모양새가 모신결의 얼굴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노은백이 시선을 돌렸다. 조천무가 나직하게 말하였다. 됐다. 농담은 이쯤에서 끝이다. 그 눈이 한소검 쪽을 잠시 주시하다가 방사겸을 향하였다. 방사겸이 상등 보검을 얻었다는 것은 그 아이의 복이다. 저 검광을 보면 알겠거니와 소진풍의 여룬검과 같은 선기의 품격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어느 선배가 남긴 것일 터이나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이야기해보거라. 방사겸이 유현, 설린과 함께 패정에서 진호녹비를 열고 보검을 꺼낸 경위를 설명하였다. 야화와 관련된 부분은 빠졌다. 이야기가 끝나자 여군각 안에 있는 이들의 시선이 조용히 유현 쪽으로 모였다. 소진풍의 시선이 옮겨오며 잠깐 눈을 가늘게 하였다. 설린의 시선은 앞을 향하고 있었다. 조천무가 유현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동문 간의 우애와 도움은 흔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결코 흔치 않은 일이다. 언제까지나 그 마음을 잃지 않길 바란다. 잠깐 생각하다가 말을 이었다. 방사겸의 말에 따르면 유현도 이번에 검 하나를 얻었다고 하였다. 꺼내어 보여라. 유현이 담담하게 여의 시몬검을 꺼냈다. 검이 반공에서 멈추었다. 다몽색 광화가 조용하고 일정하게 흘렀다. 격렬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기운의 깊이를 여군각 안에 모두가 느꼈다. 침묵이 잠시 있었다. 강호연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른손을 뻗어 반공의 여의 시몬검을 손에 쥐었다. 검을 세워들고 살폈다. 그 눈빛이 점점 밝아졌다. 검병에 여의 두 글자가 새겨져 있군. 검신 안에 지양지강의 기운이 심오하게 담겨 있어 우리 명원의 폭염 찬강 겸결과 이보다 더 맞을 수가 없겠어. 유현이 이런 보검을 얻을 줄이야. 강호연의 눈빛이 기쁨으로 충만하였다. 그 기쁨이 단순히 제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여군각 안의 모두에게 느껴졌다. 오랜 세월 명원에서 이런 인재를 기다리던 사람의 기쁨이었다. 방사겸의 한소검을 보며 모신결의 눈에서 득이의 빛이 피어올랐을 때 강호연의 가슴 안에서 그런 것이 불편하게 스쳤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그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다. 모신결이 강호연에게서 여의 시몬검을 받아들었다. 손에 쥐고 변천 환기결의 진기를 검 안으로 주입하려 하였다. 그 순간 강력한 반발이 손바닥 전체를 밀어냈다. 진기를 강화할수록 반발도 강해졌다. 모신결의 눈빛이 달라졌다. 몇 번 더 시도하다가 강호연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상하군. 내 진기가 이 검 안으로 전혀 들어가지 않아. 자네 것과 다른가? 한번 해보게. 강호연이 여의 시몬검을 받아쥐었다. 한 발 물러서며 천천히 심호흡 하나 하였다. 전신에서 현청색 광화가 폭발하듯 피어올랐다. 강렬한 기세가 여군각 전체를 채웠다. 조천무를 제외한 이들 모두가 그 기세에 미세하게 자세를 조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호연의 오른손에 광화가 집결하였다. 그 심을 여의 시몬금 안으로 밀어넣으려 하였다. 검은 움직이지 않았다. 다몽색 광화만 조용히 맥동할 뿐이었다. 여군각 안이 고요해졌다. 조천무의 눈 안에서 극치 드문 경악의 빛이 스쳤다. 연화가 여의 시몬검 쪽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조용히 서 있었다.
노은백이 인상을 굳혔다. 소진풍의 냉담한 문이 검과 유현을 번갈아 보았다. 설린의 시선도 같은 방향을 향하였다. 유현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내심에서 조용히 이유를 알고 있었다. 검 안에 봉인된 용언과 검 자체가 이미 오직 자신만을 주인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검의 본의가 타인의 기운을 전면으로 거부하는 것이었다. 이것까지는 자신도 예상하지 못하였다. 강호연이 검을 내리며 말하였다. 유현, 네가 직접 발동하여 보여라. 이 검이 어째서 우리 둘 모두에게 반응하지 않는지 네가 시연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유현이 여의 시몬검을 받아 손에 쥐었다. 손목을 한 번 돌렸다. 눈부신 홍광이 여군각 전체를 강타하듯 폭발하였다.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여군각 안에 있는 이들 모두가 시선을 잠깐 피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다음 순간 용음이 터져나왔다. 검이 내뱉는 것이었으나 그것이 단순한 검명이 아니라 용의 포효처럼 여군각 전체를 울렸다. 홍광이 그 소리와 함께 한순간에 수렴하였다. 다몽색 광화만 다시 잔잔하게 흘렀다. 침묵이 있었다. 강호연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검, 유현 외에는 아무도 그 위력을 이끌어낼 수 없군. 주인을 인식하는 검이야. 조찬무가 유현을 바라보며 말하였다. 이 검이 신이하다. 유현에게 이 보검이 생긴 것은 수련에 더욱 큰 힘이 될 것이다. 앞으로 더 정진하여라. 여군각 안의 모두를 향하였다. 이번 절마심곡 행에서 모두 적지 않은 수확이 있었다. 특히 방사겸과 유현. 바라견대 앞으로 모두 힘써 여군원을 더 높은 곳으로 끌어올려 주기를 바란다. 잠깐 모두를 둘러보다가 멈추었다. 이제 논도회 이야기를 하겠다. 여군가간이 조용해졌다. 이번에 우리 여군원에서 한꺼번에 4명의 인자가 나왔다. 이것은 여군원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다. 성의를 표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번에 여군원에서 7명을 검왕원으로 파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4사람에 나까지 5이니 나머지 2사람을 여러분과 상의하고자 한다. 이 말이 끝나는 순간 내 원주의 눈빛이 미묘하게 달라졌다. 모신결이 가볍게 웃으며 말하였다. 사형, 마음속에 이미 결정이 서 있을 것 같은데 그냥 직접 말씀하시는 게 낫지 않겠어요? 우리 4명이 이러쿵저러쿵 다투다가 사이가 나빠지면 더 곤란하잖아요. 강혜원이 모신결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앉은 자리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하였다. 사형, 이번에는 저는 반드시 따라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렸는데 명원에서 마침내 이런 인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사형께서 제 마음을 헤아려 주시길 바랍니다. 강혜원의 2눈이 조천무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안에 굳음이 분명하였다. 조천무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연하와 노은백을 한번 바라보았다. 2사람의 표정이 썩 밝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노은백의 인상이 미세하게 굳어 있었다. 조천무가 조용히 말하였다. 여러분이 모두 나가고 싶은 마음 모르지 않는다. 그러나 여군원에도 반드시 남아야 할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근래 요사의 출몰이 심상치 않다. 여군원을 비워둘 수 없다. 4사람 중 2사람만 함께 갈 수 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고민 끝에 결정하였다. 이번에는 연화 사매와 강호연 사제가 나와 함께 가겠다. 노은백 사제와 모신결 사제는 여군원을 지켜주길 바란다. 2 사제의 이해를 구한다. 강호연이 자리에서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격동이었다. 그것을 이기려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노은백이 낮게 코를 한번 훌쩍이며 시선을 옆으로 돌렸다. 말이 없었다. 모신결이 낮게 탄식하였다. 고개를 저었다. 말은 없었으나 그 담담한 아쉬움이 말보다 선명하였다. 유현을 비롯한 4사람이 조용히 그 장면을 보고 있었다. 유현의 눈이 강호연의 격동과 노은백의 냉소와 모신결의 아쉬움을 차례로 담았다. 수련이 저 경지에 이르렀어도 이 일에는 이렇게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신무잡념이 되어야 선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경지를 얻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인간이 그 굴레를 벗기가 어찌 쉬울까. 조천무가 모두를 향해 마지막으로 말하였다. 이틀 뒤 아침에 7사람이 출발한다. 우리 여군원은 오랫동안 유건 가운데 가장 아래에 머물러 왔다. 매번 논도회에서 언제나 가장 낮은 절이었다. 이번에는 전력을 다해 보여주어라. 우리 여군원이 결코 그들보다 못하지 않다는 것을.
여군원의 명예가 여러분의 손에 달려있다. 그 눈이 네 사람을 천천히 바라보았다. 기배와 희망이 담겨 있었다. 이만 내려가거라. 이틀을 잘 활용해라. 유현이 방으로 돌아온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침상에 기대어 앉으며 품 안으로 손을 넣었다. 손끝이 부드러운 곳에 닿았다. 천천히 꺼냈다. 은사였다. 얇은 은빛이 도는 비단이었다. 효천이 귀승하기 전 남기고 간 것이었다. 유현이 그것을 손 위에 올려놓고 바라보았다. 은빛 비단 위에는 달빛 아래 길게 울부짖는 은색 거대 이리 형상이 실처럼 가느들게 수놓아져 있었다. 달이 만월이었다. 효천이 올라가던 그날 밤의 달과 같은 모양이었다. 유현이 낮게 말하였다. 효천, 지금은 어디에 있는가? 그때 또 만날 것이라 하였는데 그 만남이 어디서 이루어질지는 나도 알 수 없다. 우리 사이에 이 짧은 인연을 내가 잊지 않겠다. 자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믿는다. 언젠가 내가 저 하늘 위에 우뚝 서게 되는 날이 오거든 그때 자네는 나를 위해 기뻐해 주겠는가? 바람이 불어오니 잊었던 향기가 나고 비가 내리니 묻어둔 이름이 젖는구나. 돌을 닦아 신선이 된다 한들 가슴에 박힌 못 하나를 어찌 뽑지 못할까? 만리길 구름을 헤치고 홀로 걸어왔건만 고개 돌려보니 발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세상이 나를 일컬어 깨달은 자라 부르나 나는 그저 옛 꿈을 잃어버린 나그네일 뿐이로다. 유현이 의념을 천천히 거두며 눈을 떴다. 은사를 다시 품 안으로 거두었다. 왼손을 들었다. 의념을 일으키자 진혼 명인이 손바닥 위에 나타났다. 은빛 두 글자 진혼이 선명하게 빛났다. 유현이 그것을 들여다보다가 의념을 조금 더 모았다. 진혼 명인이 손바닥에서 뻗어나왔다. 삼척 앞 허공에 정지하였다. 은빛 문양이 허공에서 조용히 회전하며 빛났다. 단단하고 신비하였다. 유현이 의념으로 그것을 조작하였다. 앞으로 내보냈다가 거두었다가 높이를 달리하며 위치를 조정하였다. 손끝의 감각처럼 정밀하게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였다. 반 시즌이 지났다. 어느 정도 조작법이 손에 익자 유현의 눈 안에서 장난기가 살짝 빛났다. 여의심 혼검을 꺼내들었다. 진혼 영인을 검 쪽으로 천천히 발하였다. 은빛 문양이 검신에 가볍게 닿았다. 순간 용혼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의념 안으로 쏟아졌다. 유현,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그 진혼부는 모든 혼백과 원시를 결박할 수 있다. 네가 진심으로 나를 해치려는 것이냐? 용혼의 목소리가 격렬하게 의념 안으로 쏟아졌다. 유현이 진혼영인을 조용히 거두며 낮게 말하였다. 겁낼 것 없다. 시험해본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알아두어라. 앞으로 말을 잘 들어야 한다. 혹시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날에 실수로 진혼영인을 검에 찍어버리면 그때는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으니 자네가 먼저 나를 잘 달래야 할 것이다. 용혼이 분개하여 내뱉었다. 유현, 너 기억해 두어라. 비겁한 놈, 위협이나 하고. 분을 이기지 못하는 그 말투에 유현이 조용히 웃었다. 방 안에 그 웃음소리만 잠시 머물렀다. 유현이 방 한쪽에 가부좌를 틀고 앉았다. 여군원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이틀이었다. 운기조식을 시작하였다. 이틀 동안 유현은 자신의 법길 전체를 하나씩 점검하고 단련하였다. 절마심곡에서의 경험이 각 법결에 새로운 깊이를 더해 있었다. 특히 호연강깃결은 지심여러 안에서의 단련을 거쳐 대성의 경지에 다가서 있었다. 이번 이틀의 수련이 그것을 완연히 자리잡게 하였다. 다른 4가지 법결도 각자 더 단단해졌다. 수련을 모두 마쳤을 때 유현의 수준 경지는 불멸중층이었다. 절마심곡 행 이전의 하층에서 한 단계 더 올라선 것이었다. 이제 상층을 넘어서면 귀선의 경지를 바라볼 수 있었다. 이번 절마심곡 행에서의 수학이 진정으로 거대하다는 것을 유현은 이틀의 수련을 마치고 나서야 온전히 실감하였다. 여군원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밤이 고요하게 깊었다. 사흘째 아침이었다.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는 이른 시각에 여군원의 대문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떠나는 쪽과 보내는 쪽, 차가운 새벽 공기가 둘 사이를 채웠다. 노은백이 대문 안쪽에 서서 소진풍을 바라보았다. 결과를 가져오거라. 그것뿐이었다.
소진풍이 노은백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모신결이 방사겸 앞으로 걸어왔다. 평소보다 몇 보 더 가까이 다가선 것이었다. 방사겸이 그것을 느끼며 모신결을 바라보았다. 모신결이 한동안 방사겸을 바라보다가 말하였다. 방사겸아, 평소와 달랐다. 이름을 부른 것이 달랐고 목소리의 결이 달랐다. 이번은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 가고 싶으나 못 가는 것이다. 잠깐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열심히 해라. 여군원 현원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마라. 사부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마음은 너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라. 이 순간 방사겸은 처음으로 분명하게 알았다. 평소에 허허 웃으며 장만처럼 대하였던 사부가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품고 있었는지 드러내지 않았을 뿐이었다. 방사겸이 고개를 힘껏 끄덕였다. 사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 사부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좋은 성덕 가지고 돌아올게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사제간의 진심한 감정이 이 한순간에 오고 갔다. 조천무가 대문 밖으로 몸을 돌렸다. 나머지 6이 차례로 여군원을 등졌다. 보내는 쪽의 눈빛이 사라져가는 뒷모습을 따라갔다. 기대와 걱정과 축복이 한데 섞인 눈빛이었다. 7사람의 형체가 새벽 안개 속으로 멀어지다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대문 앞에 남은 이들이 천천히 손을 내리며 돌아섰다. 여군원의 아침이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어검 비행이 시작되었다. 7줄기 빛이 하늘로 솟구쳤다. 유현이 여군원의 지붕이 저 아래로 멀어져 가는 것을 내려다보았다. 여군원을 나서는 것이 이번으로 2번째였다. 처음에는 현악산에서 이곳을 향하여 왔고 지금은 이곳을 벗어나 더 큰 당호를 향하고 있었다. 앞에 무엇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다. 새벽바람이 차갑게 불어왔다. 여군원의 지붕이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졌다. 여군원을 나선 7사람의 발걸음이 가을 산길 위에 있었다. 어검 비행이 아니었다. 조천무가 아무런 도법도 쓰지 않은 채 앞서서 걷고 있었다. 연화와 강허연은 그것을 보고 말없이 뒤를 따랐다. 소진풍이 그 뒤를 이었고 설린이 옆에 나란히 걸었다. 방사겸만이 2어 걸음을 걷다가 입을 열려다 멈추기를 3번 반복하더니 그냥 걷기로 한 모양이었다. 등 뒤에 한소겸이 발걸음에 맞추어 가볍게 흔들렸다. 유현이 가장 뒤에서 걸었다. 어검으로 날았다면 순식간에 지나쳤을 풍경이 걸어가자 장면마다 조금씩 달라졌다. 공기의 냄새가 달랐고 바람이 발목을 스치는 방식이 달랐고 경사마다 발이 받는 무게가 달랐다. 낙엽들이 길 양편에 쌓여 발 아래서 서걱거렸다. 한 시즌이 지났다. 20리가 조금 넘는 거리였다. 조천무가 발걸음을 멈추었다. 돌아서며 4사람을 향했다. 한 시즌을 걸어왔다. 왜 내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도법을 쓰지 않고 걸어왔는지 생각나는 것을 말해보거라. 무엇이든 틀려도 상관없다. 강호연이 눈에 웃음을 담은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연화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방사겸이 눈빛을 한번 굴리다가 앞으로 나섰다. 허락해 주시면 제가 먼저 해볼게요. 틀려도 화내시면 안 되는 거죠. 말해보아라. 제 생각에는요, 사형이 저희에게 평범한 사람의 감각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검 비행이 당연해지다 보면 발이 땅에 닿는 느낌을 잊게 되잖아요. 그 어렵게 얻은 수련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근본을 잊지 말라는 가르침이 아닐까요? 조천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시선을 옮겼다. 소진풍이 한 발 앞으로 나왔다. 그와 달리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준비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분히 나아가야만 강적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조천무가 고개를 끄덕이고 설린을 바라보았다. 설린이 짧게 말하였다. 수진자는 자신의 근본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어검 비행을 알고 도법을 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가장 평범한 몸이었습니다. 아무리 높은 경지에 올라도 그 시작을 기억해야 한다고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천무의 시선이 마지막으로 유현에게 향하였다. 유현이 강호연을 잠깐 바라보다가 조천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조용히 걸어서 이동하는 것에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감출 수 있습니다. 이번 논도에서 우리의 상대는 모두 만만치 않습니다.
자신의 실력이 어디까지인지를 먼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상대를 파악하는 동안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꼭 필요한 순간에 일거에 전력을 쏟아내는 것. 여군원이 이번에 취해야 할 태도가 그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잠깐의 침묵이 있었다. 강호연의 눈빛이 달라졌다. 연화의 표정도 미세하게 움직였다. 방세겸이 유현을 돌아보았다.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는 것인지. 소진풍이 유현 쪽을 한번 바라보다가 냉담하게 시선을 거두었다. 조천무의 눈에서 무언가가 잠깐 지나갔다가 사라졌다. 칭찬이었다. 각자 다 다른 것을 말하였다. 지금 당장 답을 주지는 않겠다. 각자가 말한 것을 가슴에 담고 스스로 더 생각해보거라.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말하기 어렵다. 그러나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순간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 잠시 멈추었다가 말을 이었다. 천악산까지는 어검으로 반나절거리다. 서두를 필요는 없으나 해가 지기 전에는 닿아야 한다. 이번에 일찍 출발한 것은 겸황원을 충분히 살펴볼 시간을 주기 위해서다. 비무만이 목적이 아니다. 가자. 조천무가 몸을 돌렸다. 이번에는 어검을 들었다. 일국줄기 빛이 가을 하늘로 솟구쳤다. 검황원, 수진계의 육원 가운데 으뜸, 천악산 꼭대기에 자리한 이 문파 앞에는 2000년에 가까운 세월이 쌓여 있었다. 현명산과 그리 멀지 않고 왼쪽으로는 황하가 굽이쳐 흐르는 천지의 기운이 하나로 모이는 땅이었다. 검황원이 500년 가까이 수진계 제1의 자리를 지켜온 데에는 이 자리가 품고 있는 천하의 용맥이 그 까닭 중 하나였다. 검황원의 시작은 2000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그 시절 서역 끝자락 현무산 기슭에 훗날 창검센인이라 불리게 될 한 젊은 검객이 있었다. 이름은 운청. 20대 초반의 나이였다. 무엇을 한 번 보면 잊지 않았고 검술이라면 하루 만에 익혔다 하였다. 어느 해 현무산 일대를 지나다가 그 근방에 사람을 잡아먹는 요마가 출몰하여 수많은 백성이 이미 희생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운청이 분개하여 검을 쥐고 홀로 산으로 들어갔다. 사흘을 싸웠다. 요마에게 중상을 입혔으나 운청 자신도 탈진하여 쓰러지기 직전이었다. 죽음이 코앞이었다. 그때 하늘에서 변고가 일어났다. 거대한 천벙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날개가 펼쳐지자 하늘 한쪽이 어두워졌다. 천벙의 부리에는 오색 광화가 흐르는 신검 하나가 물려 있었다. 그것이 운청의 앞에 내려왔다. 창텐 신검이었다. 운청이 그 검을 쥐었다. 천벙이 그의 곁에서 함께 싸웠다. 요마를 쓰러뜨렸다. 그 뒤 천붕이 운청을 등에 싣고 하늘로 올라갔다.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몰랐다. 운청은 그것으로 세상에서 사라졌다. 10년이 지났다. 운청이 다시 나타난 것은 천악산이었다. 손에 창천 신검을 쥔 채 홀로 산 위에 올라가 개종립파하였다. 그것이 검황원의 시작이었다. 이후 수백 년이 흐르며 검황원은 서서히 규모를 갖추어 갔다. 제자들은 운청이 백일비승하는 것을 눈앞에서 목격하였다. 그가 남긴 것은 오직 창천신검 하나였다. 천붕은 지금도 천악산 꼭대기 어딘가에 은거하며 검황원을 지키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왔다. 그러나 검황원이 진정으로 수진계의 꼭대기에 오른 것은 500년 전의 일이었다. 그 전까지 검황원은 오래된 역사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름난 인재가 나오지 않았다. 500년 전, 한 소년이 검황원을 바꾸기 전까지. 이름은 따로 전해지지 않는다. 그저 검황선인이라 불릴 뿐이었다. 어린 시절 도적대에게 잡혀있던 그 소년을 당시 검황원의 장문인이 구해내어 데려왔다. 수련에 들어선 지 10년, 소성에 이르렀다. 30년, 불멸의 경지였다. 100세, 귀선의 극치를 밟았다. 그로부터 단 30년 만에 검황원은 6원의 꼴찌에서 정상으로 치솟았다. 수진계 어느 문파도 그 기세를 막지 못하였다. 검황선인이라는 벼로와 함께 검황완이란 이름도 그 시절부터 천하에 굳어졌다. 200여 년 전 비승득도한 그의 흔적 위에서 검황원은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는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나머지 5원이 길을 써서 뒤를 쫓았다. 금강원도, 현혀원도, 봉황원도 누구 하나 검황원의 위치를 넘보지 못하였다.
현재 거망원의 구조는 6개의 동천으로 나뉘어 있었다. 창찬동, 벽검동, 응찬동, 봉피동, 명풍동, 화령동. 6동 가운데 창찬동, 벽검동, 봉피동의 3곳이 특히 강하였다. 역대 6원 논도회의 우승은 이 3곳에서만 나왔다. 이번 논도회에 거망원이 내보내는 강자는 6동에서 각각 1명씩 총 6명이었다. 그중 창찬동의 검무진이 수위였다. 이번 논도회를 위해 거망원은 이틀 전부터 산 아래에 영접 준비를 마쳐두었다.